더 화가 났던 건 남편도 이를 의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시몬은 모든 사실이 밝혀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다고 몰아가더라고요. 왜? 내 입으로 다 말해주니 네가 할 말이 없나 보지? 끝까지 걔가 우리 정익이 자식이라고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못된 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너 같은 년은 네가 한 짓을 적어서 얼굴 붙여놔야 해.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없지. 만약에 춘자 검사에서 어머님 손주, 어머님 아들의 자식이 맞으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그이 똥물에 튀겨 죽일까요? 저한테 한 짓들 두 사람 얼굴에 인두로 지져서 새길까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 행동이 의심된다고 해도 증거도 없이 확증도 없이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뱉으면 되겠냐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맨날 사람 지지고 볶고 괴롭히는 어머님이나 어머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마마보이 짓이나 하는 그 인간이나 지긋지긋해서 못 참겠다고요. 네, 우리 승연이 속물 중에 속물인 어머님 손주 아닙니다. 우리 승연이 등신 같은 어머님 아들 새끼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승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깨끗한 아이인데 당신들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 핏줄일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임신했고 나 혼자 낳은 내 자식이에요. 자, 이제 어떡할래요? 당신들 자식 아니라고 하는데 어쩔 거냐고? 난 더 이상 당신들 안 봐. 승연이 곁에 당신들 같은 막대먹은 인간들 둘 수 없다고! 뭐? 인연이 지가 잘못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감히 누구 보고 막대먹었다고 해? 인연을 그냥...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와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막말을 뱉었죠. 그러자 시모는 아무 죄 없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맞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시모가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어요. 이혼 결심을 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으니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시모를 죽일 듯이 째려보며 말로 못다한 제 분노를 표출했죠. 그런 도끼 어린 모습에 시모도 주춤했고 손을 더 올리려다 말았어요. 그리고는 볼일을 다 봤다는 듯이 절 쫓아내려고 했죠. 아이고, 그러다 사람 죽이겠어. 결혼한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남의 자식 낳은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도 해코지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독한 년, 지독한 년. 어쨌든 네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다. 더럽고 추잡한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고 애비가 누구인진 모르는 네 새끼 네가 가져가. 우리도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집안 쑥대밭 된 거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조용히 이혼해라. 너야말로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 없잖니? 또 정익이나 나나 네 새끼에 대한 친권, 양육권 요만큼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네 새끼 네가 가져가고. 제가 이 집 들어와서 처음으로 반가운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이따위 형편없는 집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부탁하자면
평생 제 아들 찾지 마세요. 되게 형편없는 아드님한테 승현이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아이고야, 걱정 마라. 그런 일 있지도 않을 거고 설령 있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테니까. 그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시댁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고 아들 승현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죠. 시모나 남편이나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자기 손주와 아들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승현이가 자라며 남편 얼굴이 사라졌던 건 사실입니다만 어렸을 땐 누가 봐도 남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애들 얼굴은 자라면서 여러 번 변하잖아요. 다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작 그 어린 나이에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하니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이유를 이혼 진행 중에 알게 됐어요. 승현이가 남편을 닮지 않은 건 핑계였습니다. 시모와 남편 모두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과 승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식을 부정하고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건 모두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혼을 물릴 생각은 없었지만 저와 승현이가 당한 취급이 억울해서 시모와 남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곤 남편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죠. 고작 이유가 바람이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괜히 나 이상한 년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아들이 욕되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요? 저 쓰레기 인간이 바람났다고 하면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없는 인간한테 위자료 감당도 못하게 요구할 줄 알았냐고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사람을 매도해? 당신들 어떡할 거야? 내 아들이 겪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수치심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합의 이혼 중에 뭘 더 받아내고자 찾아온 거냐? 그거 알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라도 있냐? 우리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사과받자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수십 수백 번이고 사과하마. 그래, 정익이가 여자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랑 이어주고자 그 억지를 부려가면서 이혼시키려 했던 거고. 근데 너도 이혼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 않았니? 이혼하게 돼서 너무 좋다며.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 혼자서 엄청 피해본 것처럼 말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했는지 기억 안 나?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냐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을 천천히 준비했다면 승현이가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 당신들도 당신 손주, 아들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그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도 네가 이렇게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할 줄 몰랐어. 또 정익이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좋은 아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어주고 싶었고,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 너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난 아이야. 집안도 좋고 돈도 아주 많아. 내가 착각해서 원래 너에게 바랬던 것들 그 아인 다 갖고 있어. 우리 집안도 일으켜주고 정익이에게도 너보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난 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데려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단다. 그러니 이해 좀 해다오.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손해본 건 없잖니?
상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고. 안 그래? 뻔뻔한 시모와 그런 시모 뒤에 숨어있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 피운 아들을 비호하고 돕고 있는 여자와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죠. 또 시모 말대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이혼이었습니다. 아들 승현이를 제외하곤 그 결혼에 미련이 남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이혼하게 됐죠. 이후 저는 혹시 시모나 남편과 마주칠까 싶어서 회사까지 옮기며 원래 살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죠. 낯선 환경에서 하게 된 새 출발이 저나 승현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자주 내려와서 봐주시고 주변에 대학 동기들도 지내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죠. 또 제가 결혼 이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일을 쉬지 않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새로운 출발을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이전 결혼 생활 때와 비교해보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만한 일도 없었고 아들 승현이가 제 기대보다 더 잘 자라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남편과 이혼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했고 이혼은 결혼이라는 실패한 선택을 만회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산 지 딱 10년이 되어가던 해, 이제 기억에서 거의 지워져 가던 사람과 정말 우연히도 마주치게 됐어요. 제게 억지를 쓰며 저를 쫓아냈던 사람, 절 지독히도 괴롭히던 사람, 바로 시모였죠. 시모와 다시 마주쳤던 그날은 아들과 서울 여행을 떠나고 2일차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닌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길에 있던 한 노숙자가 저희 모자 쪽으로 달려왔어요. 깜짝 놀랐던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려 아들을 감싸 안았죠.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느껴지는 충격도 없었고 괴성이나 비명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익숙한 이름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부르면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을 향해서 말이죠. 정이가 엄마다, 엄마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이고 내 새끼 정익이, 우리 정익이가 여기 있었네. 정익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노숙자를 가만히 쳐다봤는데 노숙자 얼굴에서 시모의 얼굴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저도 모르게 시모가 맞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 맞으세요? 어머님 왜 이러고 계세요? 왜 길에서... 너 승경이니? 너 진짜 승경이 맞아? 승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라. 제발 날 용서하고 우리 정익이 좀 살려다오. 우리 정익이 좀 찾아다오. 모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시모를 알아보자 시모도 저를 보곤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절 알아본 시모가 방금 전보다 더 흥분해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비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시모는 한눈에 봐도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소리쳤고 제가 묻는 말엔 대답도 하지 않았죠. 대화가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모가 우선은 걱정됐습니다. 시모가 제게 했던 행동을 잊었던 건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한 듯한 모습과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밥도 시켜주고 음료도 권하며 시모를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도로 흥분해 있던 시모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고요. 그때부터 시모와 대화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어머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서울에? 그것도 밖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달라니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 앞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근데도 너도 보다시피 지금 내 사정이 내 면을 가리고 말고 할 사정이 아니라 다 말해주마. 그러니까 너랑 정익이가 갈라서고 얼마 안 있어서 그년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단다. 정익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 말이다. 근데 그년이 사기꾼년이었어. 그년이 말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그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네가 그걸 아직 기억할지 모르겠다만 처음 그년이 정익이에게 접근했을 때만 해도 자기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했었어. 나랑 정익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너한테 이런 말하면 면목이 없다만 그 애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정익이 그놈이 널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았을 때 정익이를 나무라기보단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란다. 너도 알다시피 그때 나는 남편 죽고 무너진 우리 집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저 돈 많다고 집안이 좋다고 하면 눈이 돌아갔던 거지. 그런 이유로 너희 집안 형편을 내 마음대로 착각해서 너랑 정익이를 이어줬던 거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기꾼녀는 결혼하기 전까진 우리를 철저하게 속였단다. 우리를 속일 돈이 어디서 났는진 모르겠다만 고급 주택을 임대해서 우리에게 친정이라고 보여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부모 형제들도 전부 다 고용한 사람들이었지. 그리곤 우리 앞에서 돈을 써야 할 땐 자기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친정 부모님이 카드도 정지시키고 용돈도 막았다면서 거짓말하고 정익이에게 미루곤 했지. 나야 그런 그년을 보면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 의심도 들었지만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을 아이라서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지. 돈 많은 집 자식은 다 저렇구나 생각하고 말이다. 결혼할 때도 아직 20살 어린이처럼 우선은 자기 힘으로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줬어. 어차피 나중엔 자기가 못 견뎌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까 말이지. 그리고 그쪽 가짜 부모님들도 자기 딸이 고생을 너무 안 해봤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립심도 키우고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단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 때처럼 내 아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었어. 또 예단은 제대로 챙겨주니 내 입이 다물어지기도 했고
물론 들어온 예물들 전부 가짜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있는 집 사람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자식에게 사서 고생을 시키기도 하는구나 생각하고 두 사람 식을 올리게 했단다. 결혼을 하고 난 뒤론 그년이 숨기고 있던 이빨을 드러냈고.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와 재혼한 전 남편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있는 집 자식과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저에게 했던 것처럼 괜한 트집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모에게 순종적인 전 남편도 저와 지낼 때보다는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시모와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마저도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죠. 이혼 이후 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했지만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염치 없이 행복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제 생각과는 반대로 사기를 당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 여자에게 당해서 말이죠. 시모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잔 시모의 욕심과 전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벌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은근슬쩍 그 정보를 시모에게 흘려 시모가 투자하지 못해 안달복달 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 투자 사기를 쳤던 거죠. 시모가 속아 넘어가자 당연히 전 남편은 자동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 사기로 시모와 전 남편은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전 남편은 여자를 직접 잡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망간 여자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고 해요. 결국 전 남편은 자신이 끌고 들어온 여자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됐다는 자책을 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자취를 감춘 아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지금까지 아들을 찾지 못해 노숙자로 생활하며 거리를 헤맨다고 말했죠. 그러다 우연히 거리에서 저와 승연이를 보게 된 겁니다. 자취를 감춘 아들을 찾겠다고 몇 년간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시모는 이젠 나이가 들어 아들과 꼭 닮은 승연이를 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라진 아들이라고 착각해 저희 모자에게 달려들었던 거고요. 모든 사실을 시모 입을 통해 알게 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눈앞에 꼴이 말이 아닌 시모와 언 10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전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시모가 다시 제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빌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랑 청이기가 내게 몹쓸 짓을 해서 천벌을 받는 것 같다. 승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빌게. 정말 미안해. 너와 승연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만 또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용서 빌 테니 날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는 잘 살고 있으니 우선 어머님 일만 생각하세요. 나는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대신 우리 아들, 우리 청이기만 네가 좀 찾아다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어서 이제 정의기를 찾을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에 기댈 수 있는 거라곤 너밖에 없구나. 정말 염치 없는 말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우리 손자 승연이, 내가 승연이라도 좀 자주 보고 싶은데. 승연이가 지 애비를 똑 닮았더구나. 아까도 내가 승연이 얼굴 보곤 우리 정익인 줄 알고 놀랐었는데. 어떻게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정익이 찾는데 도와주고 내가 승연이 좀 자주 만날 수 있게 허락해다오. 어머님, 승경아 제발. 내가 너한테 저지른 잘못 모두 인정한다.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더는 바라지 않으마. 우리 정익이 찾을 수 있게 네 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 조금만 주고 내가 승연이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길에서 어머님을 여기로 모시고 왔고 어머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과 과거의 저와 승연이에게 한 행동을 연결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 어머님과 지내며 있었던 일들, 또 이혼하면서 제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억지들, 저 용서 못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가 이혼 이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때 당했던 일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더욱이 어머님께서 승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핏줄인 거 아시면서도 돈 욕심에, 자식 욕심에 부정하셨잖아요. 그 이도 마찬가지고. 그거 승연이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을 부정한 사람과 억지로 만나게 하라니 그래선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내용 제가 절대 못 들어드리겠어요. 승경아. 그래, 내가 한 행동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니긴 한데. 대신 잠시 지내실 수 있는 집과 생활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머님께 해드리는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시모가 부탁하는 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매정하게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시모를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줬고 남편을 찾을 수 있게 경찰에 신고도 도와주고 언제든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도 개통시켜줬습니다. 그 정도 조치만 취해준 뒤 저는 다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시모에 대한 관심을 끊었죠. 그래서 지금도 시모가 전 남편을 찾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라서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애써 모르려고 노력합니다. 제 사연을 들은 분들께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선 그래요. 시모와 전 남편이 과연 변했을까?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반성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안 변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다만 그 당시 상황이 시모가 제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 자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핏줄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가족으로서 지내보려고 했던 저를 배신한 대가와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죠. 저는 시모와 전 남편에게 생긴 일을 알게 되면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 등등 자신이 행한 일은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에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려고 하고요. 꼭 무엇을 돌려받고자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얘기를 다 털어놨으니 이만 글을 마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